김경뉴스. 여러분, 이번 투표용지 부정 논란은 단순히 선관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노태학 선관위원장이 무능하기 때문만도 아닙니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문재인 정부 시절 김명수 대법원장이 만든 사법부 인사구조가 지금의 선관위의 중립성 논란을 크게 악화시켰다는 겁니다. 문재인이 지명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처음부터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컸던 인물입니다. 끝없이 많은 선거 부실관리 책임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선관위원장은 선거라는 민주주의의 핵심 장치를 관리하는 중요한 자리인데, 문재인과 우리법연구의 카르텔이 사법개혁이라는 말로 정치 파벌을 심어놓은 결과 노태학 체제의 선관위는 온갖 비리를 저지르고도 감사를 거부하고 조직적으로 범죄를 은폐하는 치명적인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그럼에도 선관위는 독립기관이라는 방패를 들고 외부 감시와 감사는 독립성 침해라는 논리로 맞서고 있습니다. 더 이상 사과와 재발 방지는 필요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선관위는 반드시 탄핵되어야 합니다. 대통령의 지시로 매달 1,300명의 수감자들이 가석방되고 있고, 이 덕에 정보를 통찰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노골적으로 사법 시스템에 손을 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즉 권력의 힘으로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하겠다는 행태야말로 전형적인 독재입니다. 에 따르면 엄청난 숫자의 10수만 중국인들이 투표를 한 것에 대해 충격을 주고 있기도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63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을 가진 외국인이 15만 명을 넘어 역대 최다 외국인들이 투표를 했다가 딱 100% 중국인인 사람들이 중국 동포로 둔갑된 사실은 새로운 사실이 아닙니다. 국적 취득하기 전과 후 모두 실체적으로는 중국인임이 자명한 것입니다. 모스탄 교수의 중국이 대한민국 부정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는 듯이 이런 허점을 이용하여 한국을 장악하기 위해 온갖 여론전까지 자행한다는 말로 보입니다. 최근 캄보디아 스캠 단체 범죄 사건도 사실은 모두 중국인 프린스그룹 소행 아니었습니까? 선거에 이 어이없는 부정지표들이 연일 쏟아지는 가운데 결국 연막을 피해 그 실질적 부정의 중심으로 국민들 시선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 입증을 했습니다. 그 사건이 이것은 헌법기관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후반적으로 잡고 대통령부터 본인 스스로 지금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 그 이유도 판단이 안 됐고, 더불어민주당도 당 해산까지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이건 국회의원 300명 모두 패치를 집어 던지고 국민 앞에 선고해야 될 부분이지, 이게 뭡니까 진짜? 이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입니까? 공산주의는 북한도 무슨 일입니다. 북한에서도 이런 일 없어요. 수평지가 부족해가지고 투표 안 했다는 소리가 펴본 적이 없어요. 국민들이 가가지고 그 문제 잠시 대표자가지고 그 문제를 제기하고 그것을 따지고 되니까 경찰을 투입해가지고 국민을 시대라고 여러분들 국민이 말씀드립니다. 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표현을 제대로 써주세요. 국민을 해야 될 부분이지, 이게 뭡니까 진짜? 이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입니까? 공산주의는 북한도 무슨 일입니다. 북한에서도 이런 일 없어요. 수평지가 부족해가지고 투표 안 했다는 소리가 펴본 적이 없어요. 국민들이 가가지고 그 문제 잠시 대표자가지고 그 문제를 제기하고 그것을 따지고 되니까 경찰을 투입해가지고 국민을 시대라고 여러분들 국민이 말씀드립니다. 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표현을 제대로 써주세요. 국민을 어떻게 시대라고 봅니까? 유권자들이지. 유권자가 자기가 표시키라고 써있는데 그걸 구타는 그게 경찰입니까? 정법도 그짓을 안 합니다. 저는 요구합니다. 이재명 하야하고 윤석열 대통령 복귀하고 총선 새로 하고 그다음에 개헌도 동시에 합시다. 이번 개헌은 이재명과 동맹 하는 게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개헌을 제대로 하자고. 그 개헌 속에는 저는 내친님 지방자치 좀 셉시다. 지방자치 좀 세고, 그다음 국회의원 수를 지금 300명에서 100명으로 줄입시다. 선관위 해체해야 됩니다. 그다음 헌법재판소 해체해야 됩니다. 전부 다 정치단체고 독립기관으로 해놨는데 전부 다 판사 카르텔입니다. 사법부 판사가 선관위원장이 돼. 또 이 판사가 헌법재판관이 돼. 판사 카르텔 모조리 없애야 됩니다. 직원 한 명당 연간 약 8천만 원의 인건비가 투입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신입 구급 직원 연봉은 생각보다 높지 않습니다. 평균이 8천만 원인데 신입 연봉이 그 절반도 안 된다면 나머지 간급은 어디서 나오냐는 겁니다. 답이 있습니다. 서울신문이 2024년에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인데요. 선관위는 4급이나 5급 공무원이 앉아야 할 자리에 상급을 배치해서 고위직이 정원 대비 40% 넘게 초과 운영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조직 전체가 위쪽으로 심하게 쏠려 있다는 겁니다. 고위직이 많으니까 평균 인건비가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거기다 승진 속도도 일반 공무원보다 훨씬 빠릅니다. 일반 지방직 공무원이 9급에서 5급까지 올라가려면 30년 가까이 걸리는데 선관위는 20년이면 됩니다. 내부 감시가 없으니 승진 심사도 내부에서 알아서 결정하는 구조였던 겁니다. 두 번째가 정당 보조금입니다. 1,170원. 선거가 있는 해라 전년보다 2배 이상 들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점심 뭐 드셨습니까? 커피 한 잔 하셨습니까? 그 돈 아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 아껴도 소용 없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배가 4,632조 원이라는 거대한 빚더미 암초에 걸려서 침몰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나라빚 천조시대라며 엄살 떨었지요.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진짜 잔고를 까보니까 숨겨둔 빚이 산더미입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저야 할 돈 다 합쳐보니까요. 실제 나라빚은 4,632조 원. 갓 태어난 아기가 응애 하고 오는 순간 이마에 빚 9천만 원딱지가 붙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와중에 이재명은 뭐하고 있습니까? TV 나와서 전 정권 사람한테 딴 데 가서 노세요라며 인성질이나 하고 또다시 민생회복지원금이니 뭐니 하면서 돈풀 국리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미네코가 우리 후손들을 빚의 노예로 팔아넘기고 있는 이 정권의 끔찍한 부채폭탄 실태를 낱낱이 고발하겠습니다. 김경뉴스. 양규백 국방장관은 기어코 방첩사 해체를 선언했습니다. 양규백 장관은 군의 정치적 개입 차단이라는 그럴싸한 명분을 내세웠지만 이는 국가안보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것입니다. 방첩사는 1940년대 국내 공산주의자 척결을 위해 만들어졌고 1948년에는 800여 명의 간첩을 검거하는 등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온 명실상부한 군유일의 정보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해왔습니다. 그동안 방첩부대원들은 오로지 국가 국민을 위해 희생하며 국가안보의 최후 보루라는 사명감 하나로 충성스럽게 부여된 임무를 충성스럽게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어제 부대해체 사실을 접하게 된 3천여 명의 방첩사 부대원들은 청천벽력 같은 부대해체 결정에 억장이 무너지는 비통한 심정으로 말없이 이 현실을 맞이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안보의 근간을 흔드는 명백한 안보 자해행위입니다. 지금이라도 방첩사 해체를 처리하기 바랍니다. 이 모든 사태는 다 이재명 민주당 선관위라고 하는 부정선거 카르텔이 만든 겁니다. 첫 번째, 노태학 선관위원장이 이 사태의 원인 중 하나죠. 누가 임명했어요? 문재인의 대법원장이 김명수가 지명하고 도망갔습니다. 사실상 문재인 작품입니다. 두 번째,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를 누가 방해했죠? 국민투표법 개정안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 그 어떠한 기구도 선관위를 감사할 수 없다라는 그 법안을 수차례 발의했던 게 어디다? 민주당이다. 자, 세 번째, 국정원의 선관위 조사 권한을 막는 입법을 누가 했다? 민주당이다. 네 번째, 선관위를 허위 비방할 시에는 징역 최대 10년까지 살 수 있는 악법을 누가 발의했다? 민주당이 발의했다. 다섯 번째, 사전투표제도 폐지를 누가 반대했어요? 민주당과 이재명이 반대했습니다. 그다음에 전자투표 도입 누가 주장했습니까? 이재명이 주장했습니다. 그다음에 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가 지명했죠? 문재인이 지명하고 아직까지도 6년간 거기 있습니다. 그다음 또 선관위 전담 보안업체 민주, 문재인 관련된 기업 회장의 계열사가 민주입니다. 아홉 번째, 권순일 전 대법관 2020년 4.15 총선 때 선관위원장이었어요. 대법관 시절에 누구한테 무죄 줬죠? 선거법 위반한 이재명한테 무죄 줬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만지 수익에 펴자고 계속 주장했죠. 누가 반대했습니까? 김민석 총리가 반대했습니다. 이 정도면은 민주당, 선관위, 이재명은 한몸통이다. 대한민국의 부정선거 카르텔이 있는가? 예스! 대한민국의 부정선거 카르텔이 100% 존재하고 있다. 김경뉴스. 여러분, 잘 지켜주시고 저는 여러분들이 갈 수 없는 곳에 가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그리고 선관위를 해체 수준으로 반드시 개혁해내겠습니다. 이미 국가는 통 비었고 나중에 출동은 태산인데 지금 장부에는 안 적어놓고 우리 재정 튼튼하다라고 사기치고 있던 겁니다. 박수영 의원 말이 100번 맞는데요. 제가 이 아이한테 청구서를 내미는 겁니다. 야마 환영한다. 너는 태어나자마자 피쟁이야. 9천만 원 갚아.
이게 나라입니까? 제국 국가가 미래 세대를 상대로 저지르는 집단 아동학대이자 금융테러입니다. 이 4,632조 원이라는 숫자가 바로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일지도 모릅니다. 또 민생회복지원금이 뭐니 하면서 현금 살포 쿠폰 뿌리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마약, 다른 게 마약이 아닙니다. 이게 마약입니다. 지금 당장 공짜 돈 25만 원 받으면 좋습니까? 그 돈 풀면 어떻게 됩니까? 시장에 돈이 넘쳐나니까 물가는 더 폭등하고 원화 가치는 더 떨어져서 환율은 1,500원 돌파하고 결국에 그 고통은 고스란히 서민들이 다 뒤집었습니다. 가치가 폭락해서 국제 유가가 내려도 우리 기름값은 천정부지로 치솟는다. 아니라요.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대한민국 미래 세대에게 보낸 사형 선고장입니다. 박수치면 자, 우리는요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꼴납니다. 진짜입니다. 쓰레기통 찢어서 빵 조각 찾아내서 먹는 나라, 돈다발을 막 수레로 질질 실어 날러야 휴지 한 놀 사는 나라. 그게 남의 나라 일이 아니라는 거죠. 사탕은 결국 우리 아이들의 피와 살을 갉아먹는 폭약입니다. 때문에 포퓰리즘 당장 멈춰라. 자, 우리가요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